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 수진이의 말에 저는 국을 끓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댁에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병문안 다녀오면 되잖아.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야지. 아니에요. 친정 오빠도 미국에 있고 제가 간호를 해야 해요.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는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하는 게 더 수상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아들은? 준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따라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큰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친정 어머니 병문안 가는데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제 물음에 수진이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이건 친정에서 필요한 물건들이요. 어머니 옷이랑 이것저것.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작게 쾌차하시라고 전해줘.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아들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장모님 병원이 어디래?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알아서 한다고. 아들마저 시원찮은 대답을 하자 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거실 소파에서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이의 여권이었어요. 급하게 나가느라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여권? 병문안 가는데 왜 여권을? 저는 여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일본 항공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오사카행 9월 27일 출발, 10월 3일 귀국. 이게 뭐야? 일본 여행?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다더니 일본은 무슨 일본이에요? 저는 당장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사돈이죠? 네, 그런데요.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멀쩡했습니다. 아니, 사돈 편찮으시다고 들어서요? 병원에 계신다고. 네, 저 멀쩡한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추석에 시댁 오기 싫어서 일본 여행을 가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실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63년을 살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두고 며느리는 거짓말로 시댁을 피해 일본으로 놀러 간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감히... 저는 항공권 예약서를 꼭 쥐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수진이는 결혼 초부터 이상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이번엔 아예 거짓말까지 하다니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요.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도 제가 3개월 동안 매일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줬어요.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원 비용 1,000만 원을 제가 보탰고요. 아이 키우느라 힘들다고 하니까 육아 도우미 비용도 600만 원이나 대줬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죠. 특히 작년 설날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준비한 음식들을 보고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요즘은 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게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그저 귀찮은 일로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손주 유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유진이 교육 방침이 있어서요. 함부로 과자 사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과자 하나 사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저는 그저 손주가 예뻐서 그런 건데 말이에요.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했어요. 바로 그때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잘 갔어요? 준호야, 너 이리 와봐.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항공권 예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건 내 마누라가 거짓말하고 일본 여행 간 거야. 장모님은 멀쩡하시더라.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너도 알고 있었어?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너무 추석 준비가 힘들다고. 힘들면 내가 도와주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다니 이건 정말 아니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건 가만히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어요. 어떻게든 말이에요. 화를 사귀고 나니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발뺌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나올 게 분명했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서랍 깊숙한 곳에서 호텔 예약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오사카의 고급 호텔, 일주일 숙박에 무려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씩이나 쓰면서 시어머니한테는 거짓말을 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뒤져보니 여행 일정표도 나왔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오사카성, 교토 투어. 빼곡하게 짜여진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이게 아픈 어머니 간호하러 가는 사람의 일정이야? 저는 모든 증거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두었어요. 요즘은 60대도 스마트폰 잘 다룬답니다. 제 친구 영자 언니가 가르쳐준 덕분이죠. 서랍을 더 뒤지다 보니 신용카드 명세서도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200만 원, 명품 가게에서 350만 원.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하면서 명절 준비는 힘들다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수진이는 자기 좋은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시댁 일은 귀찮아했던 겁니다. 그때 수진이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더라고요.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추석 시댁 안 가는 방법, 명절 핑계 대기, 시어머니 속이고 여행 가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치밀하게 계획한 거짓말이었어요.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를 속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카카오톡 대화였어요. 친구들과 나눈 대화방을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언니들, 나 이번 추석 시댁 안 가. 일본 여행 갈 거야. 헐, 어떡해. 친정 엄마 아프다고. 거짓말했지 뭐. 대박 시어머니 표정 생각하니 웃기다. 그래도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들켜. 바보도 아니고. 저는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요? 제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였나요?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감정이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대화 내용도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수진이 SNS도 확인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일본 여행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사카 거리를 활짝 웃으며 걷는 사진,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명품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아픈 친정 어머니는 어디 가고 이렇게 신나게 놀아? 특히 화가 난 건 사진 속 수진이의 표정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속이고 거짓말한 게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어요. 항공권, 호텔 예약서, 여행 일정표, 신용카드 명세서, 검색 기록, 카카오톡 대화, SNS 사진까지 완벽했어요. 이제 변명할 구멍이 하나도 없을 거야.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안 큰 모임이 있었어요. 바로 제 시동생네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추석 대가족 모임이었죠. 그래, 거기서 모두에게 공개하는 거야. 수진이는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 행세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걸 까발려서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가 당한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라, 수진아. 내가 한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저는 증거들을 잘 숨겨뒀어요. 그리고 추석 당일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힐 생각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혼을 내줄 거예요. 증거를 모두 확보한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냥 화내고 끝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저는 거실에 앉아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추석 당일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제 시동생네 가족 15명, 시누이네 가족 8명, 친척들까지 합치면 총 30명 넘게 모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하는 거야. 수진이는 평소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했어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설거지도 먼저 나서고 시어른들 말씀 잘 들었죠. 시누이 영희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옳게, 정말 착하네. 우리 오빠가 복 받았어. 시동생 며느리 미숙이도 수진이를 부러워했고요. 언니, 어떻게 그렇게 시댁 일을 잘해요? 저는 맨날 혼나는데, 하지만 그건 다 가짜였어요. 수진이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자였습니다. 이번에 가면을 벗겨줘야지. 저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짰어요. 추석 저녁 식사 후 모두가 거실에 모여 있을 때 폭탄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수진이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죠. 며칠 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친정어머니 상태가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추석은 올 수 있어? 네. 최대한 빨리 갈게요. 죄송해요. 목소리에 거짓말이 묻어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 어머니 잘 모시고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음식 준비 못 도와드려서. 괜찮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저는 최대한 이해하는 시어머니 연기를 했어요. 수진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연기는 내가 더 잘하네. 그 다음엔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특히 시누이 영희한테 전화를 걸었죠. 영희야,
추석 때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거 맞지? 네, 언니. 올케도 오는 거예요? 응. 그게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늦게 올 것 같아. 어머, 그럼 음식 준비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할게. 저는 일부러 힘든 내색을 했어요. 나중에 수진이 잘못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말이죠. 시동생 며느리 미숙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이번 추석에 수진이가 못 올 수도 있어. 네. 왜요, 언니?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데, 근데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추석 때 보자. 저는 슬쩍슬쩍 떡밥을 뿌렸어요. 추석 당일 폭로했을 때 더 극적이 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프레젠테이션 준비였어요. 요즘은 명절 때도 TV로 사진 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동네 컴퓨터 학원에 다니는 손자 유진이한테 부탁했어요. 유진아, 할머니 좀 도와줄래? 사진을 TV로 보고 싶은데. 할머니, 쉬워요. USB만 꽂으면 돼요. 유진이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저는 며칠 동안 연습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죠. 추석 이틀 전,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장모님은 좀 어때? 많이 나아지셨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모습에 혀를 깨물었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완벽하게 했죠. 다행이네. 그럼 내일부터 음식 준비 같이 하자. 네, 어머님.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는 피곤한 척도 안 하고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후후. 지금 잘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틀 후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추석 전날 밤, 저는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항공권, 호텔 예약서, 일정표, 신용카드 명세서, 카톡 대화, SNS 사진.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내일 수진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식구들이 얼마나 놀랄지.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이불을 덮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온 거예요. 추석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건 긴장 때문이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자, 시작해볼까. 저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송편. 25가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수진이도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파전 부쳐줘. 수진이는 열심히 파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간 맞춰보세요. 응, 잘했네. 저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어요. 나중에 폭로했을 때 더 충격적이게 하려고요. 지금은 완벽한 고부 관계를 연출하는 게 중요했죠. 오전 11시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온 건 시동생네 가족이었습니다. 형님, 추석 잘 보내세요. 그래, 왔어. 수진아, 인사드려. 네, 어머님, 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였죠. 신우이 영인의 가족도 도착했어요. 언니, 올케 왔네? 친정 어머님은 괜찮으셔? 네, 언니. 다행히 많이 나아지셨어요. 다행이다. 걱정했잖아. 영희는 수진이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진실을 알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오후 1시,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총 33명이었습니다. 거실이 가득 찼죠. 제사를 지내고 차례 음식을 먹었어요. 모두들 제가 준비한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형님, 올해도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도 많이 도와줬지? 네, 올케가 파전을 정말 잘 부쳤어요. 수진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런 수진이를 보며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며느리들이 모두 부엌에 모였죠. 수진이도 열심히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올케, 역시 일 잘하네. 시동생 며느리 미숙이가 말했어요. 언니야말로 잘하시잖아요. 에이, 나는 맨날 혼나는데. 올케는 시어머니랑 사이도 좋고. 수진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뭐,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겉으로는 저를 좋다고 하면서 속으론 거짓말하고 놀러 다녔잖아요. 오후 3시,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시간이 왔어요. 모두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진지해진 제 목소리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오늘 다들 모인 김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TV에 꽂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수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벌써 눈치챈 모양이었죠.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TV 화면에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바로 항공권 예약 확인서였어요. 오사카행 9월 27일 출발, 10월 3일 귀국.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우이 영희가 물었어요. 수진이 항공권이에요. 친정 어머니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일본 여행을 간 거죠. 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가 나타났습니다. 오사카 고급 호텔. 일주일에 300만 원이에요. 아픈 어머니 간호하는 사람이 호텔에 묵나요? 올케, 이게 정말이야? 신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여행 일정표, 유니버설 스튜디오 티켓, 명품 가게 영수증. 하나하나 증거들이 화면에 떴어요. 그리고 이건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보낸 카톡이에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TV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언니들, 나 이번 추석 시댁 안 가. 일본 여행 갈 거야. 헐, 어떡해. 친정 엄마 아프다고. 거짓말했지 뭐. 대박 시어머니 표정 생각하니 웃기다. 거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죠. 세상에, 이럴 수가. 형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죠. 그리고 이건 수진이 인스타그램이에요. 저는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어요. 오사카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들,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쇼핑하는 사진. 모든 사진 속 수진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거짓말한 게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이었죠. 어머님,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어요. 며느리한테 거짓말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시동생이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수진아, 내가 한 짓을 보니 어때?
부끄럽지도 않아? 모두의 시선이 수진이한테 쏠렸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된 거였어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수진이를 쳐다보고 있었죠.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옳게, 정말이야? 정말 거짓말한 거야? 신우이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평소 수진이를 아끼던 영희였기에 더 충격이 큰 것 같았죠. 언니, 저는 수진이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님,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시동생 며느리 미숙이가 수진이를 감싸고 나섰어요. 심해? 뭐가 심해? 거짓말한 게 심한 거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럴 때 물러서면 안 됐어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미숙아, 너도 시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놀러 갈 수 있어? 그것도 추석에? 제 말에 미숙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큰절을 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눈물까지 흘리는 수진이를 보며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한 짓을 보고도 용서를 바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눈물로 무마되는 일이 아니었죠. 수진이는 계속 절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제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설명할게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년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혼자? 내가 항상 같이 했잖아. 제가 반박했지만 수진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은 하나하나 다 지적하세요. 간이 싱겁다. 전이 두껍다. 나물이 질기다. 매번 듣다 보니 숨이 막혔어요. 그건 더 잘하라고 가르쳐 준 거잖아. 가르침이 아니라 잔소리였어요. 저도 사람인데 매번 혼나기만 하니까 명절이 두려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어머님은 맨날 다른 집 며느리들이랑 비교하세요. 옆집 며느리는 이렇게 한다. 친구 아들 며느리는 저렇게 한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본받으라고 한 거지. 본받기 싫어요. 저는 저예요. 왜 맨날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해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며느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시동생 며느리 미숙이도 그중 하나였죠. 그리고 제가 유진이 교육 방침 말씀드렸을 때도 그러셨잖아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뭘 사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게 잘못이야? 과자만 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장난감, 옷,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제가 아이 교육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다 망쳐놔요. 이 말에 신우이 영희가 거들었어요. 그건 옳게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언니, 요즘은 부모 교육 방침을 존중해줘야 해요. 영희야, 넌 누구 편이야?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진이 편을 들기 시작한 거죠.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임신했을 때 3개월 동안 미역국 끓여주셨다고 하셨죠? 그거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그냥 가져오셨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며느리 생각해서 해준 건데. 그러고는 맨날 은혜를 입으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 임신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했어요. 100번도 넘게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고마워해야 돼요?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아야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주변 며느리들이 더욱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제가 핵심을 찔렀어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거짓말한 건 사실이니까요. 잘못한 건 알아요.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죠. 그럼 왜 안 했어? 말하면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추석인데 시댁 안 가고 여행 가겠다고 하면 허락하셨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봐요. 어머님은 제 의견은 들으실 생각이 없으세요. 무조건 시댁이 우선, 시어머니가 우선이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집 온 며느리가 이제 2025년이에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무조건 참고 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젊은 며느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말이 맞아요. 형수님도 좀 시대에 맞춰 생각하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제가 악역이 되어버렸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저도 수진이 말이 일리 있다고 봐요. 시동생까지 수진이 편을 들었어요. 오빠까지? 형수님이 좀 엄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며느리들이 다 힘들어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복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공격받고 있었던 거죠. 준호야, 너는 뭐하니? 내 마누라가 거짓말했잖아. 저는 아들 준호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준호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엄마, 수진이 말도 들어보세요. 둘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둘 다 잘못? 저는 기가 막혔어요. 명백히 수진이가 거짓말을 했는데 제게도 잘못이 있다니요. 어머님,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물은 이미 다 닦은 상태였죠. 저 정말 죄송해요. 거짓말한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거짓말까지 하게 됐는지. 수진이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맞아. 왜 거짓말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야지. 형수님도 반성하셔야 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저를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복수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오히려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며느리를 참교육하려 했는데 오히려 제가 나쁜 시어머니로 몰리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저는 63년을 산 사람이에요.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잠깐만. 저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수진아, 내 말 다 들었어. 그래, 내가 엄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말이야,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거짓말은 왜 해? 그것도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는 거짓말을? 그건 친정 어머니한테 누명 씌운 거 아니야? 멀쩡하신 분을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잖아. 이 말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힘들었다고 했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두 번째 카드였죠. 이게 뭔지 알아? 그건 내 신용카드 명세서야. 지난 6개월 동안 쓴 돈이 얼마인지 볼까? 저는 명세서를 펼쳤어요. 백화점에서 200만 원, 명품 가게에서 350만 원, 미용실에서 80만 원, 네일샵에서 50만 원, 총 1200만 원이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200만 원을 6개월에 쓰면서 추석 음식 준비는 힘들다고? 그건 제 돈이에요. 수진이가 반박했어요. 내 돈? 너 일 안 한 지 3년 됐잖아. 무슨 돈으로 샀어? 준호가 준 생활비로. 우리 아들 월급에서 나간 거잖아. 그럼 시댁 돈이지. 제 말에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봐. 저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수진이 친구들과의 또 다른 카톡 대화였죠. 이건 작년 설날 때 내가 친구들한테 보낸 거야. 화면에 대화 내용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야. 진짜 꼴 보기 싫어. 참고 살아야지 뭐. 돈은 잘 쓰니까. 맞아. 시댁 돈으로 명품 사는 맛에 산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며느리들도 아무 말이 없었죠. 이게 내 진심이었구나. 시댁 돈 쓰는 맛에 참고 산다. 수진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건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욕하는 게 농담이야? 어머님.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었죠. 며칠 전 저는 수진이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죠. 장모님, 녹음 파일 보내주신 거 들려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스피커로 켰어요. 수진이 친정 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라. 내가 거짓말했다며?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사과드려야 할지. 엄마,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힘들면 말을 하지. 왜 거짓말을 해? 그것도 엄마 이름 팔아서. 시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는지 알겠더라. 엄마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엄마, 너 당장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잘해드려. 알았어? 녹음이 끝났어요. 거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변명할 말도 없었죠. 봤지? 내 친정 어머니도 내 편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계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힘들다는 거 몰랐던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게 거짓말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지. 신우이 영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영희야, 내가 만약 시어머니한테 거짓말 당했다면 어떻겠어? 그것도 추석에? 영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들, 너희도 들어. 시어머니가 엄한 건 너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미워서가 아니라 저는 모든 며느리들을 쳐다봤어요. 물론 내가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야. 실수도 하고 잔소리도 하지. 하지만 너희한테 거짓말한 적은 없어. 며느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저는 다시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 내 친정 어머니한테 먼저 사과해. 멀쩡하신 분을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네, 어머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도 사과해. 거짓말로 추석 분위기 망쳐서 미안하다고. 수진이는 일어서서 모두에게 큰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눈물도 진짜였고요. 형수님, 시동생이 저를 불렀어요. 수진이도 반성하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용서해 주시는 게.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수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부터 내 행동을 다 지켜볼 거야. 정말 반성했는지 아니면 또 거짓말할 건지. 어머님, 정말 반성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들 차나 한 잔 더 하세요. 나는 좀 쉬어야겠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휴, 힘들었네. 하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제대로 참교육을 시켰으니까요. 수진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거짓말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죠.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는 수진이가 정말 반성했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조용했어요. 수진이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말로만 반성하는 건 쉽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런데 셋째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수진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내가 준비했어? 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진심 어린 표정이었죠. 밥상을 받아보니 정성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나물 반찬까지. 맛있네. 솔직히 맛있었어요. 수진이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죠. 어머님 입맛에 맞으면 다행이에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그러다 말겠지. 그런데 며칠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이주일. 수진이는 계속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청소도 먼저 나섰고 빨래도 스스로 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태도 변화였어요. 어머님, 오늘 마트 가실 거예요? 제가 같이 갈까요? 어머님, 무릎 안 좋으신데 병원 가세요. 제가 유진이 볼게요. 어머님, 이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인데 드셔보세요. 수진이는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수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또 혼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잔소리하신 거 다 저 잘 되라고 하신 거였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명절 음식 직접 만들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머님은 그걸 40년 이상 하셨잖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깨달은 것 같았죠. 그리고 어머님이 유진이한테 과자 사주시고 장난감 사주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손주가 예뻐서 그러신 거였잖아요. 그래. 할머니 마음이 그래. 저도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땐 며느리가 또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수진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너도 힘들었구나. 미안해.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수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왜 사과를? 나도 너무 엄했던 것 같아. 내 말대로 다른 집 며느리들이랑 비교도 했고. 어머님, 앞으론 좀 달라지 마. 나도 노력할게.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 울어. 다 지난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화해했어요. 진심 어린 화해였죠.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정말 달라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리할 때 수진이가 와서 도와줬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그렇지. 근데 불은 좀 더 줄여. 아, 그렇구나. 어머님은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너도 배우면 잘할 수 있어. 예전엔 잔소리로 들렸을 말이 이제는 조언으로 들렸나 봐요. 수진이는 제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수진이가 유진이를 교육할 때 끼어들지 않았죠. 할머니 과자 먹고 싶어요. 그래? 엄마한테 물어봤어? 아직요. 그럼 엄마 허락받고 먹어야지. 할머니가 함부로 사주면 안 돼. 예전에 저였으면 그냥 사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 교육 방침을 존중했습니다. 명절도 달라졌어요. 다음 추석 때는 수진이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어머님, 전 제가 붙일게요. 그래? 근데 너무 두껍게 붙이지 마. 네, 어머님. 얇게 붙일게요. 그래, 잘하네.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죠. 시댁 식구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옳게, 완전 달라졌네. 신우이 영희가 감탄했어요. 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부드러워지셨어요. 맞아. 우리 형수님 원래 무서웠는데 요즘은 많이 온화해지셨어. 저도 모르게 변한 거였어요. 수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달라진 거죠. 가장 기뻐한 건 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수진이랑 사이가 좋아져서 너무 좋아요. 응.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엄마가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수진이가 먼저 변했어. 사실 우리 둘 다 변한 거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한 결과였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진주 목걸이였죠. 수진아, 이거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정성껏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주다니. 게다가 진심이 담긴 선물이잖아요. 어머님, 사랑해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처음으로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우리는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추석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 진심 어린 관계로 바뀐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